이거는 2011년 서울 강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무속인 보험 사기 사건으로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119로 누군가 전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겁니다. 이분이 왔잖아요. 의식 상태 안 좋아요? 없어요. 이런 신고를 받고 이제 구급대가 이제 현장으로 갔죠. 갔는데 이미 도착을 해보니까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급사한 것으로 사망 처리가 되고 사건은 끝났는데 그로부터 4개월 뒤에 보험사에서 경찰청 장기미제 수사팀에 의뢰를 하는데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망하기 한 2달 전에 정말 거액의 보험에 가입을 했다. 무려 33억 원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수사가 개시가 됐는데 점차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찾아냅니다. 이 사람의 생활에 비해서 엄청난 보험금을 계속 지급을 했다는 이제 정황이 나왔죠. 그리고 장례를 치르진 않았어요. 갑자기 다음날 화장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럼 더 이상한데. 더 결정적인 것은 이 보험금 수령액이 부모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딸이 사망한 것을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이 언니만 알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잠복도 하고 또 미행도 하고 이제 추적 수사를 막 합니다. 하는데 이 수사팀이 정말 대단한 게 뭘 포착하냐면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데 공중전화를 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상하다. 그래서 통화한 사람 상대자가 있잖아요. 이 상대자를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광주광역시에 사는 A라는 그냥 남성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A씨라는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전화를 확인을 해보니까 수신된 전화는 굉장히 많은데 발신 전화는 유일하게 도시가스공사에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음성 녹음을 이제 받아요. 받아서 보니까 분명히 그 휴대폰의 주인공은 남성인데 여성이 통화를 한 목소리입니다. 이 전화. 그래서 이 A씨를 찾아갑니다. 일단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A씨는 사실은 나한테 자주 찾아오는 손님인데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휴대폰 개설이 어려우니 내 명의로 해서 그냥 빌려줬다라고 합니다. 네. 이 여성이 과연 누굴까라고 수사를 전개하다가 혹시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처음에 보험사에 가입을 할 때 녹음된 음성과 대조를 해봤더니 이 여성의 목소리가 같았던 겁니다. 아. 살아있었던 거네요?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내막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자기 명의로 보험을 수억 원을 들어놓고 네. 아무도 찾지 않을 노숙을 하는 체격과 나이와 이런 것이 비슷한 여성을 네. 우리 집에서 허드렛 일을 좀 해달라라고 유인을 해서 살해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사망한 것처럼 자기의 신분증을 넣고 이 언니가 가족으로 가서 사망 선고를 받고 화장을 해버린 거죠. 경찰이 이 아파트에서 붙잡은 여성은 지난해 12월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무속인 44살 안모 씨. 안 씨는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입자 보험 사기를 모의했습니다. 무슨 영화 같은 있네요. 결국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보험 사기나 이런 것들로 7년을 선고받습니다. 여성을 유인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황상으로 인정을 하는데 살인이 인정이 안 됐죠 아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지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은 법정에서 부인을 하고요. 이 시신이 없고 살해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이것을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초기에 이제 많은 정보들을 이제 놓쳤던 사건이죠. 물론 결론만 말씀드리면 법정에서 지문만큼
또는 DNA만큼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지만 진범을 체포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증거가 중요한 만큼 이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오늘날 가장 이제 중요하고 강력한 증거라고 한다면은 DNA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DNA 증거가 조작될 수 있을까요? 샘플 바꿔치기는 가끔 있죠. 그렇죠.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네. 조사하는 과정에서 DNA 자체가 조사하는 조작된다는 거는 직접 용의자로부터 추출한 DNA가 조작될 수 있을까? 그거 어려운 문제인데. 1992년 캐나다에 존 슈니버거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가 그 23살의 캔디스라는 그 여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보통 저희가 그 수면 4시간 같은 거 할 때 쓰는 일종의 수면제인데요. 기억 억제제. 그렇죠. 그거 투여하고 이제 시술을 했는데 그 나중에 그 캔디스가 분명 기억이 나진 않는데 뭔가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끝나고서 이제 그거를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고 이 의사가 지금 이제 분명히 그 범행을 저지른 것 같으니까 속옷에서 나온 정액과 혈액도 추출해서 바로 이제 DNA 검사를 해봤는데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DNA가 일치하지 않으면 아닌 거죠. 근데 이 캔디스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자기는 분명히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 1년 후에 다시 재검사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의사는 다시 검사를 받고 DNA를 이제 비교를 했지만 여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 여성이 좀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건 아닐까. 이거 뭐 DNA가 틀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캔디스는 자신의 그 느낌에 확신을 갖고 이제 사설 탐정을 고용을 해서 이 슈니버거라는 의사의 차량에 침투를 해서 립밤을 가져와요. 그래서 립밤에서 자신이 직접 DNA를 추출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대조해봤더니 이제는 일치한 거예요. 이제는. 하지만 그 잘 아시겠지만 두 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DNA는 그 실제로 증거 능력이 없죠. 증거 능력이 없어요. 이건 그 가서 이제 훔쳐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게 일치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 3차 조사죠. 3차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3차 검사 때에는 혈액의 양이 충분치도 않고 뭔가 좀 혈액이 좀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판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로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려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그냥 그 묻혀버릴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의사가 그 리사라는 여성이랑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리사는 사실 재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15살 여자아이인데 네. 남편이 수면제, 약 같은 거를 투여한 다음에 그 아이를 이제 성폭행을 한 거를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DNA 조사가 이루어지고 역시 그 정액이랑 다 비교해야 되니까. 근데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이 사람의 각 부분에서 혈액도 채취를 하고 입안에 구강 상피세포랑 뭐 머리카락이랑 다 해봤더니 이 사건의 범인이 맞고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하고도 DNA가 일치한 거예요. 아.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떻게 조작할 수 도대체 있죠? 처음에 1차, 2차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치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랬더니 여기서 정말 그 상상을 이제 초월하는 그런 그 내막이 있었는데 이 슈니버거라는 이 의사는 그 자신이 DNA 검사를 받을 줄 알고서 펜로드 드레인이라는 의료 장비가 있어요. 이제 튜브거든요. 보통 수술이 끝난 다음에도 각종 오물이 나와서 이게 부풀 수가 있어요, 상처가. 네. 그런 거를 빼내기 위해서 관을 삽입해 놓으면은 오물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런 관인데 펜로드 드레인을 한 15cm 정도를 자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다른 사람의 혈액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관을 자기 팔에 삽입을 하는 수술을 본인이 한 거죠. 그런 다음에 DNA 검사를 위해서 주사 바늘을 넣을 때 그 펜로드 드레인에다가만 딱 놔서 거기서 피를 뽑은 거죠. 이야.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월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친 DNA 검사에서는 계속 일치하지 않은 걸로 나오고 세 번째 검사 때는 사실 이제 피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2번이나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치 않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좀 많이 손상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때는 충실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It's a little strange in that, like the blood doesn't look kind of fresh. I don't know. 이팔 말고 이팔로 뽑을게요 이러면은 바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피를 뽑을 때에도 정확하게 그 뽑는 사람이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의사니까 의사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의사의 지시대로 그 정확한 그 위치에서 피를 뽑은 것이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근데 결국 슈니버거는 이걸로 이제 6년형을 이제 선고받고 이제 징역형을 살게 되는데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유형의 전문가들 범죄들이 100%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느냐면 이게 범죄 심리 프로파일링 용어로 X팩터라고 하거든요. 이 unexpected factor, 전혀 예기치 못한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 이 의사도 바로 그 부분, 자기가 추가적으로 의붓딸에게 행한 범죄가 아내에게 그렇게 적발당하리란 예상을 못했을 테고요. 그 다음에 3차, 4차 계속 이어서 혈액을 추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리라고는 예측을 못했겠죠. 이런 X팩터는 자기가 예측을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에 전문가들 범죄가 연이어 발생을 해요. 의사가 자기의 만삭부인 살인한 사건, 그건 기억하실 거예요. 이상자세 질식사라고 의사의 전문성 내세웠지만 결국 그것도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검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산의 대학 교수도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서 없애버리는데 그 청소하러 나온 자원봉사에 나온 고등학생들이라는 예기치 못했던 엑스팩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면서 검거가 돼요. 국내에도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2017년 그 의사 A 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약물을 주사해서 이제 살해한 그런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이 A 씨는 전화를 걸어요. 그러니까 119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 아내가 지금 쓰러져서 이제 굉장히 위태롭다고 해서 와봤더니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아내가 죽은 거죠.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는 심정지에 의한 사망으로 일단 진단을 내리고 살인이나 이런 걸로는 의심을 하지 않아요. 일단 그 단계에서는. 이제 그러자 그 의사 A 씨는 아내를 바로 화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뭔가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숨진 김 씨는 병원에서 심장마비 판정을 받았고 곧바로 장례까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유족이 타살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가 쓰러졌을 당시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장례도 태연히 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뭔가 이제 이상한 정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A 씨의 부인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었고 그 전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죽을 뻔한 경험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병원에서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 또 그것에 의한 뭐 발작이 있었거나 그래가지고 죽은 거구나라고 판단을 한 건데 의심을 안 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정황들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의사가 되게 수상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카론이라는 약물을 이제 구입을 하는데 베카론은 이게 몸의 모든 그 근육 같은 것의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육이 정지가 되면은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숨도 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숨도 근육으로 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약물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조치들을 취하고 원래 해야 돼요. 근데 이 약물만 그냥 투입하고 대신 이 호흡에 대한 처치를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는 거죠. 근데 이 약물을 병원 이름으로 이제 구입을 한 걸 알게 되고 그 다량의 수면제도 그 병원 직원의 명의로 이걸 구입하게 돼요. 그다음에 그 병원의 CCTV에서 이 베카론을 무언가에 섞고 이러는 것이 잡혀요. 한 병원 진료실에서 흰 가운을 입은 남성이 주사기에 약물을 주입합니다. 성형외과 의사 45살 김모 씨의 범행 준비 모습입니다. 그 의사 A 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제 수면제를 먹이고 그 약물을 주사해서 이제 살해한 거죠. 근데 이 약물은 베카론은 이게 4-5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다 분해가 돼서 사라지게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전에도
약물에 의한 범죄는 증거가 남기 때문에 언제나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약물은 좀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증거가 안 남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김 씨는 인근 약국에서 자신이 처방한 수면제를 샀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완전 범죄를 위해 시신을 바로 화장했습니다. 검거는 어떻게 됐나요? 경찰이 자꾸 이제 수사망을 좁혀 들어오자 A씨가 이런 범죄를 저지를 동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A씨는 사실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의료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부지를 일으켜서 일단 병원을 옮겨서도 또 이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해서 사실 아내하고도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한 여성 바로 여기 이 사망을 당한 이 아내인데요. 이 아내랑 만나서 금방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아내가 재산이 좀 있어요. 10억 원 가까운 재산이 있고. 근데 어쨌든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도 계속 되게 살기가 힘들어진 그런 정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이혼한 그 자신의 처와 아이에게 그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경찰들이 이제 수사를 더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의사 A 씨는 결국 도주를 하게 돼요. 도주를 해서 뭐 고스톱으로 휴게해서 수소에서 이제 아마 체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직접 준비한 약물로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런 끔찍한 범죄들 이런 게 일반인들 보통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 뭐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지 잘하고 않은 계시죠. 거를 자, 극소수지만 이 전문 지식이 악용되지 않도록 좀 스스로 우리 이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